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새벽에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통해서 발표했던 갤럭시 S10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갤럭시 S10은 4가지 모델을 발표를 했죠. 갤럭시 S10 에센셜 모델이 있고요. 갤럭시 S10, 갤럭시 S10 플러스, 갤럭시 S10 5G 모델까지 있는데, 일단은 5G 모델은 3월 이후에 예약 판매를 한다고 하고, 처음 출시되는 제품은 갤럭시 S10, S10 에센셜, S10 플러스 모델이고, 오늘 살펴볼 제품은 이 갤럭시 S10e 모델이에요. 에센셜 모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라서 기능적으로는 약간 모자랄 수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얘를 처음 받았을 때는 좀 성능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갤럭시 S10e 모델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 얘가 좋냐? 첫 번째로 한 손에 잡고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 보시면은 5.8인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5.8인치인데 베젤도 굉장히 얇아요. 이번에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고요. 제품 전면에 베젤이 거의 없습니다. 하단에는 아주 얇게 베젤이 있고요. 위쪽에는 베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폰이 작아졌어요. 이 스마트폰 전체가 거의 화면으로 가득 찼다고 볼 수 있고요. 갤럭시 S10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카메라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에 이 홀이 좀 넓어요. 그래서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를 위한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크게 미관을 해친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온스크린 지문인식 방식은 갤럭시 S10과 S10 플러스에만 적용이 됐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이 이 측면의 버튼에 들어갔어요. 측면. 전원, 화면, 켜진, 꺼진 버튼을 통해서 지문인식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기술이 적용이 되진 않았지만 이 측면 전원 버튼에 들어가 있는 지문인식 센서도 굉장히 사용하기엔 좋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잖아요. 이게 꺼져 있더라도 얘를 여기다 딱 대면은 바로 화면이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잠금 해제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인식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왼손으로 잡고서 스마트폰을 쓸 때에는 이 측면에 손가락으로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오류가 나는 경우도 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딱 되면은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제외하면은 이 방식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S10과 S10 플러스 모델과 동일한 CPU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카메라나 지문 인식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가격이 저렴하죠.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 후반대에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러면은 제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UI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원 UI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갤럭시 S10에 처음 적용이 되었고요. 아이콘이 큼직큼직합니다. 둥글둥글하기도 하고요. 화면을 키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제품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 그리고 지문 인식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과 그 아래쪽에 빅스비를 호출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빅스비를 호출할 때에는 길게 누르고 얘기를 하면 돼요. 오늘 날씨 알려줘. 이런 식으로 빅스비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예전에 빅스비 버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실수로 눌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이 빅스비 호출 기능이 실행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옵션을 넣었습니다. 빅스비 설정. 빅스비 보이스 설정을 열면은 빅스비 버튼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여기 빅스비 버튼 항목 보이시나요? 빅스비 버튼 항목에서 한 번 눌러서 열기, 두 번 눌러서 열기 이렇게 옵션이 있으니까
실수로 버튼이 눌려서 빅스비가 실행되는 게 싫다면은 2번 눌러서 열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갤럭시 S10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존에 나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싫다, 측면이 꺾여진 게 싫다, 필름 붙이는 것도 불편하고 바닥에 낙하했을 때 깨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갤럭시 S10 에센셜 모델에 엣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한 화면이 적용됐어요. 보세요. 보시면은 화면이 플랫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엣지 디스플레이가 싫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모델을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또 제품을 보면은 되게 성능은 빠릿빠릿한 것 같아요. 이걸로 저는 뭐 동영상 간단하게 몇 편 봤고요. 사진 찍고 웹서핑 했고요. 게임 같은 건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 찍고 웹서핑하고 앱, 길찾기 앱이나 맛집 앱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로 사용할 때는 뭐 아주 넘치는 성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단에는 3.5mm 이어폰 단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이어폰 단자를 버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스피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가 되었는데 한번 음악을 잠깐 틀어 보겠습니다. 볼륨 켜볼까요? 방 안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스피커예요. 이 갤럭시 메인 테마 음악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풍성하게 사운드가 들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질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동영상을 실행을 해 볼게요. 유튜브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소리를 줄였어요. 그리고 보시면 전면에 홀 디스플레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화면을 늘렸을 때 구멍이 보입니다. 동영상 재생 시에. 그러나 이 부분은 줄여서 보시면은 상관이 없으니까는 구멍 나 있는 동영상을 보시기 싫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화면을 확대는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이라고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전면 카메라를 감추고 싶으면은 전면 카메라 감추기 버튼을 활성화 시켜 주세요. 그러면 전면 카메라 옆부분을 검은색으로 채워서 전면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평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키면은 이렇게 카메라 옆부분이 검게 변하면서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티가 안 나게끔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동영상 다른 걸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올레 TV 모바일을 한번 실행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한번 실시간 TV를 재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보이긴 하지만 저는 뭐 크게 신경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영상을 보기에도 화면이나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 기존 갤럭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이에요. 상단바를 내려보시면은 무선 배터리 공유라고 메뉴가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활성화 시키면은 연결 준비된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연결 준비된 화면이 나오면은 이때 충전하고 싶은 디바이스를 뒤쪽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이폰을 하니까는 현재 연결됨이라고 나왔습니다. 연결된 디바이스 충전 중.
네,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이 왜 좋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갤럭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갤럭시 워치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행을 갔을 때 얘는 배터리가 아무리 길어도 뭐 이틀 정도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충전기를 따로 가져가지 않아도 얘에다가 얘를 충전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에서 제가 충전을 해볼게요. 이 연결 준비됨이 나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얘를 붙여주면은 연결이 됐어요. 여기 충전된 거 보이시나요? 충전되고 있다고 충전 중 표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기어 스포츠, 갤럭시 기어 또는 최근에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던 갤럭시 버즈 같은 제품들을 무선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련 제품들과 더 잘 조화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저는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는 싱글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입니다. 초광각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요.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나가서 사진을 몇 장 찍어 봤는데 광량이 많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듀얼 조리개를 탑재가 되었는데요. 밝은 상황에서는 조리개 f2.4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선명하게 사진을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좀 어두운 상황에서는 조리개 f1.5 모드를 활용해서 흔들림 없는 밝은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뭐 이전 제품에서도 사진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그 좋은 성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텔리전스 카메라나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다양하게 재미있는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피 카메라, 전면 카메라를 또 사용을 해봤는데 전면 카메라도 되게 화질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직접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집 주변에 가까운 삼성 체험 매장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사진 화질은 뭐 딱히 나무랄 데 없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갤럭시 S10 에센셜 모델. 갤럭시 S10과 S10 플러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온스크린 지문 인식 방식은 탑재가 되지 않았지만 플랫한 화면을 사용을 했고요. 후면에 듀얼 카메라, 전면에는 싱글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고요. 측면에 지문 인식 버튼을 넣었습니다. 지문 인식 성능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에 그립감도 좋았고요. 전면에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크게 나무랄 데 없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가격까지도 좋고요. 이 제품의 단점을 찾아본다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단점을 못 찾겠습니다. 지금 사용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일단은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고요. 사진 화질이나 뭐 반응 속도나 동영상 볼 때 화질 같은 부분은 다 만족스러웠어요. 심지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한 손으로 잡고 조작을 할 수 있는 이 조작성이 되게 좋았고요. 이 원 UI도 새롭게 바뀐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조금 더 사용을 해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거나 이런 점이 불편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남길게요. 혹시라도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